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변에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산업과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언택트 경제라고 그러죠. 언택트, 언택트 이러한 용어도 많이 이제 쓰이고 있고 또 이제 언택 경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회 경제 전반에 적용하여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혁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 기기와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일하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것을 흔히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 도입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솔루션 등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생산 방식을 바꾸고 또 서비스 등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어떤 회사였습니까? 원래 최초에는 오프라인에서 VOD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최근의 넷플릭스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음악을 들었습니까? 주로 음악 CD라든가 그다음에 음악 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테이프라든가 CD에 담겨져 있는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바꿔서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막대한 성공을 거뒀고 또 이용자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디지털 영상이나 음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편리성이 크게 증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 그렇게 선정되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 전 분야에 바로 5G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고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날로그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온라인 부분이 지금 대단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비대면 산업과 문화 또한 이제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겠다 하는 계획들이 정부의 정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이제 확산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 활동이 중단이 되더라도 우리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학교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재정이나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이런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재래식 공장, 상점, 그리고 시장을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그런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고 또 재래식 공장이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과 그다음에 유통 그리고 소비자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런다면은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초, 중, 고대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격 수업이 가능한 그러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이제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교육이라는 것도 있죠. 밖에서 이제 재교육을 받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사회 재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정도 디지털로 수업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공공 부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아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공기관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어떤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실물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 서비스 같은 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번에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즉 이러한 실물 신분증이나 종이증명서를 모바일 스마트폰에 이제 다 탑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뭐 실물 신분증이었거나 종이증명서가 없더라도 정부의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전통적인 사회 인프라이죠. 도로, 철도, 항만, 댐 같은 이러한 지금 시설들이 아직은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사회적 재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유실된다거나 댐이 무너진다거나 철도가 끊긴다거나 이러면은 당장 이용하는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죠. 또 더구나 댐 같은 게 무너지면은 이제 우리 뭐 큰 마을을 이제 뭐 덮친다거나 하는 그런 안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안전,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의 관리 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대전환할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주요 기업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각 기업은 그 디지털 전환의 목표로 기업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내부 업무도 보고 또 이제 제작이나 생산에 활용한다고 그런다면은 훨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업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우리 고객의 취향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행태 이러한 것들, 즉 우리 고객께서 어떤 물건,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언제 이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디지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의 경쟁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첨단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기기들을 기업의 경영의 전 과정에 도입하는 것, 이것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합시다. 지금까지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